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한테 요청하는 거를 새로운 스레드한테 넘긴다고 생각을 할게요. 새로운 스레드. 그 복잡한 계산을 새로운 스레드가 하게 되죠. 새로운 애가 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나 했잖아요. 자, 붓으로 그림을 얘를 그렸어요. 그리고 얘를 그리려고 하는 순간 못 그리죠. 그래서 요청을 하죠. 해서 이게 계산이 5초가 걸리니까 이걸 새로운 스레드한테 넘겨버리고 얘는 붓으로 얘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는 거죠. 이 부분은 못 그려야지. 왜냐하면 새로운 스레드한테 넘겨놨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스레드가 이 복잡한 계산을 하고 5초 후에 그 결과를 얘한테 응답을 해줬잖아요. 결과를 얘한테 응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그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근데 이 결과를 받는 게 어려워요. 결과를 받는다는 거, 얘가 이제 끝났으니까 끝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걸 콜백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메인 얘는 그림을 지금 여기까지만 그리지만 다른 것도 계속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있다가 그리는 도중에 막 그리고 있어 여기까지 막 그리고 있는데 여기도 막 그리고 있는 도중에 이 상태에서 아직 못 그렸는데 여기를 이때 끝 났잖아 얘가. 끝난 상태를 받아서 얘가 여기를 그리다 말고 일로 올라와서 얘를 그려야 돼요. 그쵸? 얘가 끝났으니까. 얘를 다 그리고 다시 얘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그렸는지에 대한 요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끝났으니까 여기로 다시 와야 된다는 어떤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여기 그렸다가 다시 모질한 부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까지 그렸다가 끝 했으니까 다시 여기로 와서 얘를 그리고 나서 여기를 그려야 되겠죠. 이걸 기억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아까 전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 그리는 애가 2명이면 되지 않을까? 붓이 2개가 있다면 애초에. 그래서 얘는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그리고 얘는 여기랑 여기를 그리고 얘는 5초 동안 계산하고 계산이 끝나고 여기를 그리면 뭘 안 받아도 되냐면 얘가 콜백 안 받아도 되죠. 그러면 프로그램 짜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얘한테 맡겨버리면 되니까. 야, 네가 계산 다 끝나면 여기 그려. 그러면 얘는 자기가 그릴 것만 계속 그리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 짜는 게 굉장히 편한데 이게 금지돼 있습니다. 왜 금지돼 있냐면 그림을 그리는 애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그림을 그리는 애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얘가 만약에 겹친 그림을 그린다고 할게요. 얘는 이제 여기에다가 집을 하나 딱 그리고 이렇게 그 집 위를 날아가는 이 비행기를 그릴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게 겹쳐지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그림 그리는 애가 2명이면
2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의 순서가 없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동기화돼야 돼요. 동기화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일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동기화라는 걸 이해를 할 때 이 동기화는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의 동기화와 어떤 프로그램 순서에 대한 동기화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봤을 때의 동기화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내 데이터가, 내 개인정보 데이터가 2군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부산에 살고 부산에 사니까 양쪽으로 내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내가 이사를 해서 서울로 이거 딱 지우고 서울이라고 딱 적는 순간 이 데이터가 2개가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왜 불일치하냐면 다르잖아요. 나는 서울에 살면 얘도 바꿔야 되거든. 근데 얘를 안 바꿨죠. 그럼 데이터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의 일치가 동기화입니다. 근데 이 동기화는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뭘 의미하냐면 순서를 의미해요. 순서.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에 순서가 있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순서가 없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집을 그리고 비행기를 그려야 되는데 비행기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 위에 이제 집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그럼 비행기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림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애는 한 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그림 그리는 스레드는 한 개예요. 연산을 위한 스레드를 늘릴 수 있지만 그림 그리는 스레드를 하나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이해 가나요? 그럼 이렇게 못 짜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그림 그릴 때 해 그리고 구름 그리고 이 부분 그려야 될 때 다른 스레드한테 맡겨요. 얘는 그림 그리는 스레드는 아니에요. 연산하는 스레드지. 연산이 다 끝나면 5초가 지나서 연산이 다 끝났는데 연산을 이거 하고 있는 이 5초라는 시간 동안 얘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막 그리고 있어요. 막 그리고 있는데 얘가 끝난 거죠. 그러면 콜백 되거든요.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그림 그리고 있는 애한테 알려주는 거죠. 붓을 들고 있는 애한테. 붓. 콜백을 해주는 거죠. 야, 나 연산 끝났어. 이제 그림 그려. 그럼 얘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그려요.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게 어려워요. 콜백을 받아서 나머지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뭐가 어렵냐면 콜백 받는 것도 어렵지만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렵지만 뭐가 안 좋냐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죠. 느려져요. 그럼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은 봐봐요. 이 스레드가 봐봐.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이 콜백을 안 받고 그냥 스레드만 사용해서 그림 그리는 UI가 2명이라면 얘가 2명이라면 한 명은 여기 그리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얘는 여기 그리고 있고 또 얘는 얘 끝나면 여기 그리겠죠.
얘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가 여기 그리고 다 끝나면 여기 그리죠. 그리고 B는 여기 그리죠. 그러면 이거는 일의 순서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여기 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다 그리고. 일의 순서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블락킹 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블락킹 당하냐면 여기서 블락킹 당하는 거죠. 잘 그리고 여기 그리려고 하는데 5초 대기하고 그럼 CPU가 논단 말이에요. CPU가 놀고 있어요. CPU가 놀고 있으면 블락킹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못하죠. 5초 뒤에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끝나면 얘를 그리고 일의 순서가 있죠. 이건 동기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레드를 쓰면 동기화가 안 되고 비동기로 처리되죠. 일의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일의 순서가 없으면 여러분들 비동기예요. 그럼 이 비동기는 내가 할 줄 알겠는데 이 비동기를 쓰면 뭐가 어렵냐면 비동기 처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동기 처리가 왜 어렵냐면 일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나는 그 타이밍에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다가 도중에 다시 돌아가서 안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동기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 콜백 처리하는 게 굉장히 지옥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다트는 단일 스레드를 써요. 뭐라고요? 다트는 단일 스레드를 써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쓰냐면 프로미스라는 개념을 써요. 이 다트에서는 프로미스라고 안 하고 이걸 퓨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스레드가 없는데 어떻게 비동기를 할 수 있냐?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코드를 쳐볼 거예요. 자, 봐봐요. 일단 다트는 메인이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메인 안에 있는 스택이 실행돼요. 얘 스택이죠. 메인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메인이 실행되는데 봐봐. 첫 번째에서는 어떤 연산을 하고 두 번째에서도 연산을 하는데 세 번째에서 뭘 하냐면 IO가 일어나요. IO가 일어난다는 건 하드디스크에 기록한다는 거고 하드디스크에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꼭 IO가 일어나는 것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통신하는 것도. 왜냐하면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결국 네트워크라는 시간도 걸리고 이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에 외부에 있는 애랑 통신해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메모리에 집어넣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좀 걸려요, 시간이. 근데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로 다운받은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기록까지 한다면 여기다가 IO까지 일어난다면 더 오래 걸리겠죠. 이런 것들은 항상 뭘 발생시키냐면 블락킹을 발생시켜요. 이게 만약에 IO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블락을 발생시켜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번이 블락이 발생할 동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번 라인을 스레드를 돌려버리면 되는데 3번 라인을 스레드를 돌리면 편안하게 해결이 돼요. 근데 3번 라인을 스레드를 돌리는 순간 우리 이제 그림을 그리는 쪽에서는 그림 그리는 UI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콜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봐봐요.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 화장실의 스레드가 타임 슬래싱에서 1촉씩 사용한다고 할게요. A라는 스레드, B라는 스레드, C라는 스레드가 1초씩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A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 지금 이제 응가를 할 거여서 한 3분이 걸리고요. 초로 하면 180초죠. 얘는
잠깐 싸고 나올 거에서 10초면 돼요. 얘는 조금 길어서 한 30초가 걸려. 자, 이거를 동기적으로 실행하게 되면요. A, B, C가 순서대로 실행이 만약에 된다면 Q에, 대기열에, Q 대기열에 A, B, C 이렇게 들어오면 얘부터 먼저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180초 걸리니까 그 다음에 얘는 180초를 대기해야 되죠. 그리고 몇 초가 걸리냐면 10초가 걸리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90초를 대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래 순서가 있게 실행을 하면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이걸 이제 각각의 스레드로 나누게 되면 1초씩 타임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싱 하는 걸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은 라운드 로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A가 먼저 들어가서 1초 싸고 나와요. 1초 싸고 나와서 얘는 이제 179초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서 이제 B가 들어가서 싸고 나오고 9초가 남았고 C는 싸고 나와서 이제 29초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A가 싸고 나와서 178초가 남고 그 다음에 B가 싸고 나와서 8초가 남고 그 다음에 C가 싸고 나와서 28초가 남아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선점형 방식이라고 해요. 선점. 왜 선점이라고 하냐면 다른 스레드가 이 자원을 쓰고 있을 때, 사용하고 있을 때 뺏어갈 수 있거든요. 얘가 끝날 때까지 락킹, 이 A가 다 쌀 때까지 불락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A가 싸다 말고 튕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선점이라고 해요. B가 제어권을 뺏어서 들어가서 쌀 수 있죠. 그러니까 C가 다시 B가 싸고 있는데 너 나가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초. 이런 식으로 선점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A가 싸다가 화장실을 굉장히 더럽혀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1초 잠깐 싸다가 나가야 되니까 닦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줄렁줄렁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가다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변들이 이렇게 더럽게 쌓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점이어서 이제 B가 뺏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이 더러워서 사용하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아씨 안 써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C도 딱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워서 아씨 안 써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A는 지가 싼 건데도 들어갔다가 아씨 안 써 하고 나오는 거예요. 더러워서. 자, 이렇게 되면 이 자원을 아무도 사용 못 하죠. 이걸 교착 상태라고 하거든요. 교착 상태가 걸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원을 사용을 해야지 어떤 프로세스가 끝이 날 건데 이 프로세스가 끝이 안 나죠. 결국은 이거 다 끝내려면 220초면 끝이 나야 되는데 220초가 지나도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걸 교착 상태라고 해요.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됩니다. 재부팅. 재부팅 해야지 해결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는 얘가 끊고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어떤 로직을 짜야 되겠죠. 어떻게 짜냐면 예를 들어 얘는 1초, 1초, 1초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는데 얘는 한번 싸면 한 3초는 있어야지 제대로 정리는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이 시간 같은 걸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죠. 어떤 로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교착 상태라고 하고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스레드를 사용하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다트는 이 3번에서 이제 블락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IO 같은 게 발생하면 이 IO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 루프라는 걸 하나 만들고 이벤트 루프에 등록을 해요. 이 3번 IO를. 근데 이게 이제 4번 연산이 있고 또 5번에서 또 다른 IO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6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3번이 어떻게 되냐면 메인이 딱 실행되는 순간, 메인 스레드가 딱 실행되는 순간 1번 연산, 2번 연산, 3번 IO니까 여기 일단 등록만 해요. 그 다음에 4번 연산하고 5번 IO니까 등록만 해요. 그리고 나서 6번 연산 끝났죠. 그럼 메인이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메인이 종료되는 순간 단일 스레드니까 이거 동시에 실행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이벤트 안에 등록되어 있는 애랑 이 메인이 동시에 실행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스레드를 두 개를 쓸 수 있으면 동시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단일 스레드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근데 단일 스레드를 쓴다고 해서 스레드를 못 늘리는 건 아니에요. 다트도 스레드가 있긴 해요. 근데 지향하지 않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에는 스레드가 다 있습니다. 왜냐면 OS가 스레드 들고 있으니까 OS 스레드 빌려 쓰면 돼요. 네이티브 시스템을 콜해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얘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메인이 끝났죠. 메인이 종료되면 이벤트 루프가 실행이 돼요. 얘가 종료됐대. 그럼 메인이 종료했으니까 메인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메인을 다 끝내고 나서 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실행하고 4번을 실행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3번을 실행해놓고 여기 등록해놔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3번을 실행해놓고 등록한다는 게? 그리고 5번도 실행해놓고 등록하는 거예요. 실행하면 얘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사실 IO라는 거 기록하는 거잖아요.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는 거니까 이거는 CPU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이 메인 스레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건 CPU가 하는 일이 맞아요. CPU가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IO에 기록하는 건 하드디스크가 하는 거죠. 기록 장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번 라인에서 여기서 CPU가 야 하드디스크야 기록해 라고 하고 얘한테 시켜놓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기록이 다 끝났거나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3번에다가 등록해놔요. 3번에 등록해놔요. 이벤트 루프에. 등록하고 바로 실행해버려요. 그 하드디스크가 일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연산하고 나서 5번이 실행될 때 이벤트 루프에 등록하고 IO를 실행해버려요. 이것도 하드디스크가 이제 기록하고 있겠죠. 근데 하드디스크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록할 때 위에 게 기록이 다 돼야지 얘를 기록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냥 실행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3초가 걸리고 얘가 만약에 5초가 걸린다고 하면 원래 동기적이라면 얘 실행 3초 대기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얘 실행 5초 대기 얘 실행인데 우리는 비동기로 할 거기 때문에 실행 그냥 바로 실행 3초 대기 안 하고 그냥 내려가요. 응답 안 받는다는 거죠. 내려가서 실행 또 실행 응답 안 받고 그냥 내려가요.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벤트 루프에 이렇게 등록만 해놔요. 다 등록해놓고 나서 메인이 끝났잖아요. 메인이 종료되면 얘들을 확인해봐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3번 다 됐나? 5번 다 됐나? 3번 다 됐나? 5번 다 됐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3번이 다 됐겠죠. 3초가 지나면. 그러면 얘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얘 다 됐나? 한 5초 지나서 봤더니 얘 다 됐죠.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좀 어렵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그림 기록하고 나서 하드디스크에 기록하고 나서 그 기록한 걸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면 여기서 이제 기록 다 끝났죠. 그럼 3번 종료됐죠. 종료되면 이벤트 루프에서 빼면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림 그리기. 그리고 얘 종료되고 그 다음에 5번 가가지고 얘 끝났나 확인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림 그리면 돼요. 이걸 이제 프로미스라고 해요. 왜 프로미스라고 하냐면 약속돼 있다고 하는데 봐봐요. 내가 이제 사람이면
내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번 주 지금 만약에 월요일이라면 이런 날짜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월요일이에요. 내가 여자친구랑 토요일날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영화를. 자, 약속하고 나서 갑자기 화요일날 다른 친구가 야 수요일날 술 한잔 할래?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수요일날 술 한잔 하자 해서 수요일날 술을 먹고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지나다가 토요일에 해서 영화를 보러 가면 돼요. 이거 사람이니까 가능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토요일날 저거 하면 되지 해서 스케줄로 딱 등록해놓고 메모장이나 달력에 화요일날 다른 친구가 약속을 요청했으면 수요일날 그 약속을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되는데 기계는 다릅니다.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계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월요일날 약속을 해요. 영화 보기로. 토요일날 영화 보기로. 약속을 하면 화요일날 친구가 야 수요일날 술 한잔 할래?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브라킹 당해요. 브라킹 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날 영화를 볼 거니까 나는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까지 여기서 다 뭐 걸리냐면 브라킹 당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죠. 브라킹 당했다가 토요일날 이제 영화를 봐요. 영화 보고 나서 영화 다 보고 나면 이제 난 이제 한가해지는 거죠. 사실 이때도 한가하잖아요. 하수목금. 근데 컴퓨터는 한가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지 일을 동기적으로 수행해야 되거든요. 영화 약속했으니까 일단 영화 볼 때까지 아무런 요청도 못 받아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약속했으니까. 이게 동기적인데 이걸 이제 스레드를 안 쓰고 비동기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거든. 프로미스 방식으로 쓰면 돼요.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토요일날 영화 보기로 약속했죠. 약속해놓고 나서 다른 요청을 받기 위해서 약속해놓고 나서 스케줄에 등록해놓는 거죠. 토요일 영화 약속. 그리고 나서 얘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화요일날 친구가 수요일날 술 먹자 하면 응 알겠어 하고 술 먹자고 했으니까 수요일 술 약속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또 수요일이 됐죠. 수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얘는 다른 약속을 받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들어오나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약속 들어오지 어떤 약속 들어오지 어떤 약속 들어오지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수요일날 또 야 금요일날 놀이동산 갈래? 라고 다른 애가 요청한 거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죠. 금요일은 놀이동산. 근데 이렇게 약속만 받고 있으면 얘가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스케줄 등록돼 있었는데 수요일날 술 약속이 있었는데 이걸 수행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케줄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수요일날 얘가 알아서 빵 해가지고 야 스케줄에 수요일날 술 약속이 있으니까 너 이제 술 마시러 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콜백 해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수요일 지금 약속이 있으니까 술 마시러 가. 그리고 이따가 얘가 막 시간 지나다가 또 토요일 되면 알려주겠죠. 금요일이나. 금요일 됐으니까 너 영화 보러 가. 너 토요일 됐으니까 영화 보러 가. 여긴 놀이동산이죠. 이게 되는 거죠. 그 왜 이걸 약속이라고 하냐면 원래 동기적인 프로그램은 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으면 동기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토요일날 영화를 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영화 보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른 요청을 못 받죠. 다른 요청을 못 받는데 비동기 처리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야, 이 친구가. 멍청한데. 그 비동기 처리를 시도해서 수요일날 약속을 하나 더 잡아요. 술 약속을. 더 잡았는데 얘는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이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왜? 비동기 처리를 하면 이 약속을 지키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어렵거든. 왜냐하면 나는 다른 일을 막 하고 있다가 이때 술 약속이 있었던 거를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은요, 이 프로미스라는 패턴은, 약속은 무조건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비동기를 할 때 프로미스를 쓰면 약속을 100% 지킬 수 있어요. 요 방식으로 다트는 비동기를 해요. 다트는 이제 비동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메인이 있으면 1번 실행, 2번 실행, 3번 실행할 때 3번에 약속을 잡아요. 어떤 약속을 잡냐면, 야, 다운로드 다 되면 그림 그려. 원래 여기서는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을 잡아서 비동기로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다운로드는 하드디스크한테 시켜놓고 그림 그리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시켜놓고 4번으로 내려가고 5번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루프에 등록해 놓는 거죠. 그림 그리기. 언제? 하드디스크로부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그럼 이거 누가 알려주냐면 하드디스크가 알려주겠죠. 야, 다운 다 됐어. 그럼 그림 그려. 그럼 그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게 프로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다트는 비동기 처리를 해요.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언제 하냐면 1번 끝, 2번 끝, 3번하고 하드디스크에 맡겨놓고 다운로드가 만약에 4번 라인에서 다 됐잖아요. 4번 라인에서 다 됐죠. 그래도 4번 라인 다 됐으니까, 야, 4번 라인 다 됐으니까 그림 그려. 라고 이렇게 알려줘도 단일 스레드이기 때문에 4번 라인 끝내고 5번 라인 다 끝내고 나서 이벤트 루프로 들어와서 얘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 수는 없죠. 메인이 끝나야지만 그림을 그려요. 조금 이해 가시나요? 요거 가지고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